임진왜란, 왜군은 총을 들고 조선에 들이닥쳤습니다. 총알은 갑옷을 뚫었고 칼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불길은 궁궐을 삼키고 도시를 재로 만들었죠. 하지만 그 어떤 총알도 그 어떤 불길도 끝내 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종이 뭉치였습니다. 그 종이의 정체는 조선 왕조실록이었습니다.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.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, 어떤 실수를 했는지, 심지어 사관 앞에서 이건 적지 말라고 명령한 것까지 그 말조차 그대로 적어버린 나라. 왕조차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200년의 기억. 그것이 바로 실록이었습니다. 이 소중한 기록은 전국 4곳에 나누어 보관됐습니다. 한양의 춘추관, 그리고 충주, 성주, 전주. 혹시 하나가 불타도 나머지가 살아남도록.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 넷 중 셋이 전쟁의 불길 속에 하나씩 쓰러져 갈 줄은. 1592년 4월, 왜군이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. 왜군의 손에는 조총이 들려 있었습니다. 사실 조선도 그 총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. 전쟁이 나기 2년 전 일본이 바친 조총 몇 자루가 무기고 한 구석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.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입니다. 그 낯선 물건이 조선을 20날 만에 무릎 꿇릴 무기가 될 줄은. 그렇게 조선은 수도 한양을 내주었습니다. 그리고 전쟁은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.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달아나자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궁궐이 불탔고 그 불길 속에서 한양의 실록이 사라졌습니다. 충주가 무너졌습니다. 성주도 재가 되었습니다. 누가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전쟁이 무심하게 200년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을 뿐입니다. 이제 조선의 기억이 숨 쉴 곳은 단 한 곳, 전주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불씨를 지킨 것은 나라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. 전쟁은 남쪽으로 번져 내려왔습니다. 왜군에게 전주는 그저 지나칠 또 하나의 고을이었습니다.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관심도 없었죠. 하지만 전주에는 조선의 마지막 기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벼슬아치가 아니었습니다. 전주도 한양도 아닌 정읍태인골에 살던 두 사람. 60을 넘긴 시골 선비, 아내, 그리고 50이 넘은 그의 벗, 손옥로. 칼도 군사도 나라의 명령도 없었습니다. 그저 이 노인들은 알아버린 겁니다. 저 불길이 닿는 순간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을. 1592년 6월 20이틀 두 노인은 결심했습니다. 나라가 못 지킨다면 우리가 지킨다. 하지만 실록은 한두 권이 아니었습니다. 무려 800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. 게다가 태조의 어진, 임금의 초상화까지. 수레에 싣고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산더미였습니다.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을 털었습니다. 말을 사고 일꾼을 부르고 식량을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마을 사람 20명이 그 뜻에 함께했습니다. 벼슬도 없고 이름도 남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실록을 등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목적지는 내장산 깊은 곳,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용구람이었습니다. 산은 가팔랐고 짐은 무거웠습니다.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. 언제 왜군이 나타날지, 언제 불길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.
그렇게 두 노인과 이름 없는 백성들은 조선의 200년을 등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. 하지만 실록을 옮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군가는 밤낮으로 실록을 지켜야 했습니다. 도둑이 들 수도, 짐승이 나타날 수도, 왜군이 들이닥칠 수도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두 노인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. 교대로 실록 곁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일기에 적었습니다. 오늘은 누가 지켰는지, 며칠을 지켰는지. 그 기록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. 수직상체일기라 불리는 당지 일지입니다. 그 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지킨 날은 52날, 안이가 홀로 지킨 날은 174날, 손옥록이 홀로 지킨 날은 143날, 다 합치면 370날이 넘습니다. 60이 넘은 노인이, 50이 넘은 노인이 1년이 넘도록 번갈아 밤을 새운 겁니다. 역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또 하나의 역사를 쓰면서 위기는 계속됐습니다. 1593년 진주성이 무너졌습니다. 왜군의 기세가 다시 내장산 가까이 밀려왔습니다. 이곳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. 두 노인은 다시 실록을 짊어졌습니다. 정읍을 거쳐, 아산을 거쳐, 황해도 해주로, 그리고 다시 강화도로.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의 기억은 이 사람들의 등에 엎여 조선 땅을 떠돌았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왜군은 총알조차 막아내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. 자신들의 가슴에 총을 쏘아 그 총알을 막아낸 자국을 훈장처럼 새기고 다니던 자들.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이 휩쓸고 간 땅이었습니다. 그 어떤 갑옷도, 그 어떤 무기도 지켜주지 못한 나라. 그런데 그 나라의 200년 기억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갑옷도 총도 아니었습니다. 아무 힘도 없는 두 노인의 늙은 두 어깨였습니다. 전쟁이 끝나고 실록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. 만약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 전기 200년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. 태조부터 이어진 왕들의 이야기도 세종의 시대도 그 모든 기록이 통째로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. 전주사고의 실록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실록의 유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온 인류가 지키는 보물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화려한 끝을 맞지 못했습니다. 안이는 강화도에서 돌아온 뒤 병을 얻어 1596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벼슬도 큰 상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우리는 이순신을 압니다. 우리는 세종을 압니다. 그 모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, 그건 400년 전 이름조차 낯선 두 노인이 밤을 새워 지킨 종이 몇 장 덕분입니다.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조선의 이야기도 어쩌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을지 모릅니다. 역사는 위대한 영웅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. 때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선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냅니다. 안이와 손옥록.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잊힌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